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주나 풍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 아니면 뭐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면서 명리학을 많이 공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주를 풀이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나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주와 풍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법 중에 하나인 유기물 또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김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유김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사주나 풍수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유김이 무엇이지? 또 실제로 유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유김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유김에 대해서 몇 년 전에는 제가 유김 영상을 몇 가지를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또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오늘이 제 1강인데 앞으로 유김의 기초 그리고 또 중급 과정 고급 과정 해서 쭉 해서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김을 기초부터 해서 나중에 유김을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는지 그런 고급 과정까지 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사주나 풍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공부하신 분도 많고 해서 보지만 이 유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일부 전문가 몇 사람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유김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생활뿐만 아니라 거의 세상의 모든 일, 사람이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유김을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하고 유김의 차이점 그리고 유김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김이란 것은 무엇인지 한번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동양에는 오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술이라는 것은 5가지 술법을 나타내는 건데 첫 번째는 명, 그리고 두 번째 복, 의, 상,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사주 명리라든지 아니면 자미두수, 기문둔갑도 명과 복이 같이 들어가 있지만 기문둔갑 그리고 매화역수, 철판신수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사람의 명 그러니까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인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일반적으로 사주죠. 사주팔자가 바로 명입니다. 사람의 운명.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군자가 자기 명을 알지 못하면 참된 군자가 아니다. 그만큼 자기의 명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복은 점법입니다. 점친다. 점쟁이, 점장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복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주역점이고 육효, 주역에서 파생된 육효는 많이 알아요. 주역, 육효. 하지만 유김은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유김이에요. 유김도 일종의 전법인데 주역, 육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역, 특히 육효 같은 경우는 또 주역에 발전이 돼서 6개 효를 붙여서 하는 384효가 있는데 이거는 384가지가 있고요. 유김은 710과하고 720개의 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20가지가 되겠죠. 거의 6효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주는 어떻게 되느냐? 사주는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주가 훨씬 더 이 가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보면 이연령, 비연령을 해서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것도 많아요. 사주가 이 51만 8,400가지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이 중에는 비슷한 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김 같은 경우는 720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720개의 과국을 알면 거의 이 안에 어느 정도 모든 일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의학이죠. 의학 같은 경우는 동양의학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침이나 뜸, 침구 뭐 이런 겁니다. 상은 관상이나 수상, 풍수지리 이런 것도 상입니다. 풍수, 수상 이런 게 다. 그래서 상법, 그리고 산은 기도하는 거, 명상하는 거 이런 건데, 일단 이 사주 명리하고 이 육임하고는 연관성이 좀 많아요. 풍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관상이 됐든 풍수가 됐든 또 수상이 됐든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 복 중에 하나, 명 중에 하나, 그리고 상 중에 하나, 뭐 의까지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우리 오장육부라든지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 바로 명복 의상산 중에서 육임, 사주와 풍수는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육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육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장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육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육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입니다. 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점,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 시점, 바로 시간성인데, 사실 사주라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서 뭐 90살에 죽는다. 그럼 90년 동안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건강은 어떻고, 재물복은 어떻고, 그리고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배우자 운은 언제 어떻게 되고,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고, 문서운은 어떻게 되고, 이런 넓은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명 중에 하나인 사주 명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주가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 0살부터 태어나서 90살까지의 긴 흐름의 여정 속에 뭐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흐름, 긴 흐름을 이야기한다 보면, 이 육임이나 육효 점은 바로 이런 시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0살이다. 그럼 나이로 따지면 20살, 아니면 30살, 40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아니면 어제, 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이 길이냐 흉이냐, 기륭을 판단할 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고, 아니면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부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바로 필요한 거예요. 사주는 대략 큰 흐름 속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살 시절에는 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고, 아니면 30살쯤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대략 미래의 큰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 육임은 그게 아니고 예측을 하기보다는, 물론 점을 쳐서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 건지, 주식이 언제쯤 올라갈 건지, 오늘 어떤 승부가 어떤 팀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맞추는 거,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 그것도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갑자기 누가 교통사고가 좀 몇 시간 전에 났는데 병원에 입원했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아는 사람이야, 친구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이미 사건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합이 잘 맞는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 길인지 흉인지,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이사 문제라든지 방향, 이사 방향 어디로 갈까요? 아니면 언제쯤 이사를 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뭔가 염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내용, 내가 누구한테 사실 고백할 일이 있는데 대략 언제쯤 고백하는 게 좋은가, 어떤 식으로 고백하면 좋은가, 그 시간을 선택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언제쯤 가는 게 좋은지, 어느 시간을 이용하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사에 벌어지는 인사라는 것은 인간사에 벌어지는 이런 부분을 신이
신이 알려준다. 그래서 인사신시라고 합니다. 인간사에 벌어지는 일들을 모든 것을 일단 알려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인사신시라고 해서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할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가 좀 쉽진 않은데 이런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유김에서도 이 용어 자체가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유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주는 송나라 초기에 서자평 선생이 아시겠지만 연해자평이라 그래서 자평진전, 뭐 자평명리학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자평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사주의 틀을 만들었죠. 그런데 유김은 그 이전부터 그날에 발생한 일간과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월장이라는 것을 가시를 합니다. 월장가시라는 건 뭐냐면 월장을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올린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기륭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김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주역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역은 말 그대로 주나라, 주루, 주문왕 시절에 많이 발전을 했고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공자님이 10익이라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주석과 해설을 쓴 거죠. 그래서 주역은 이제 주나라 때 역학이라 해서 주역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은나라 또 은나라 전에 하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뭐 하은주라고 하는데 하나라, 은나라 또 상나라라고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주나라 이전에 춘추전국 시절 이전에 나왔던 복서예요. 복이라는 것은 거북이 등짝을 보고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갈라지면서 어떻게 하는지 주로 그런 점을 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주 명리가 약 1000년이 좀 더 됐다고 하면 유김은 거의 4000년, 5000년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주역 같은 경우는 300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미 유김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사람의 이 운명을 판단하는 것을 일단 사주 명리학 그 서자평 선생이 송나라 때 했지만 유김은 그 이전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길인지 흉인지 판단하는 것을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서자평 선생도 동진시대 곽박, 제가 참 풍수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풍수의 최고 경전인 금난경을 저술한 동진시대 곽박이란 양반도 이미 이 유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간에 대해서 저술한 내용이 있어요. 이미 그때도 이미 이 일간 중심으로 해서 유김에 관계된 걸 보고 또 사주 명리도 그 전에 사실 사주라는 게 없었지만 당나라가 되고 또 송나라 오면서 발전을 했지만 그 사주 당나라 아니면 송나라 이 일간 중심 전에 이미 유김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활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김에서 나왔던 용어들이 이 서자평 선생이 차용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망이라든지 12신살, 12운성 이런 부분, 또 일간, 일지, 그리고 그 우리가 사주에서는 십신이라 해서 비겁, 그리고 식상, 재성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유김에서 이미 다 씁니다. 비겁을 형제요라고 하고 또 식상은 자손요, 그리고 이 편관, 정관은 관기효 뭐 이렇게 해서 이미 이 유김에서 다 쓰는 것을 이 서자평 선생이 어떻게 보면 차용을 한 거죠. 도용이라기보다 차용을 해서 발달이 됐는데 거의 이 용어가 30% 이상 내지 거의 40% 가까이 똑같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사주를 배우신 분은 이 유김을 배우면 좀 빠릅니다. 물론 보는 관점, 전법은 좀 달라요. 다르긴 하는데 이제 사주에서는 뭐 공망이나 12운성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유김에서는 이 공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운성도 왕상 휴수사를 따질 때
그때 많이 써요. 그래서 록이 뜬 날이냐, 아니면 뭐 역마가 있는 날이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거 볼 때 12신살, 12운성을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일단 이 유김을 배우는 게 좋다. 그리고 유김의 대가들이 사실 주나라 때 그 강태공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세월을 낚는다고 하는 그 주나라의 문왕을 도와서 그 주나라의 모든 시스템 이런 쪽을 그 강태공이란 그 양반이 주 문왕을 도와줘서 그 주나라가 봉건주의 국가의 토대를 마련을 했는데, 이 주나라 문왕 시대의 강태공이라든지 아니면 한나라 때 장량 아시죠? 장량이라는 것은 일단 그 장자방이라고도 하는데, 한나라 그 유방을 도와서 그 장량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 장량이나 한신 이런 사람들도 이 유김 이런 데 굉장히 능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삼국시대 제갈공명, 그리고 명나라 때 주원장을 도와서 명나라를 어떻게 보면 개국하는데 최고의 1등 공신이었던 유배곤, 이런 분들, 다 이런 분들이 이 유김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토종 이지함 선생이 이 유김의 입수법이라 그래서 유김을 어떻게 만든다, 이거 한문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것을 또 만드신 분이고, 어찌됐건 이 유김이라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정치가이자 사상가들이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관리입니다. 유배곤도 굉장히 청렴하셨던 분이지만 그분도 사주뿐만 아니라 유김, 뭐 또 풍수에도 능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갈공명은 기울임 삼식이라고 해서 태을신수하고 김은둔갑에 또 굉장히 능통을 했는데 유김까지 능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을신수, 그러니까 천문을 보는 것은 태을신수고, 그리고 땅의 이치를 보는 것은 김은둔갑인데, 그 김은둔갑, 태을신수, 유김 모두 다 능통한 사람이 제갈공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제왕학이라 그래서 이 구전으로 비전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또 알려지지도 않았었습니다. 주로 청나라 말에 와서 이게 이제 서서히 완전히 일반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황제라는 분한테 구천 현녀가 이 유김을 전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주가 유김에서 태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김을 공부하면 좀 수월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주에서 나온 용어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김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긴 여정 속에서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건강이나 적성이나 재물운이나 뭐 이런 쭉 일반적인 말 그대로 사람 명예 이치를 아는 거고, 유김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기륭을 판단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사주만 제대로 알면 뭐 유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주 하나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 사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를 잡을 때도 소를 처음에는 도살을 할 때 큰 칼, 도끼를 쓰던 뭐 쓰죠. 그리고 발고를 할 때는 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큰 칼이라고 하면 유김은 발고라는 송곳같이 예리한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안을 판단을 할 때 사주를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친구가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친구야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언제 줄 테니까 돈 1,000,000원만 좀 빌려줘. 그러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은 1,000,000원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빌려주겠지만, 뭐 내가 가진 게 얼마 안 되는 사람이 1,000,000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친한 친구야, 의리를 상하고 싶지 않아. 그랬을 때 친구야 너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니? 그 물어보고 사주를 보고서 언제쯤 이 사람이 좋아지니까 돈을 떼어먹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유김은 그날 일간과 일지를 보고 물어본 시간, 그 시간에 월장을 가시해서 딱 봤을 때 이거 빌려주면 못 받겠다, 이 친구하고 나하고 의리가 상하겠다, 아니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 결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았는데 마음에 들어요.
아,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사주를 물어볼까? 나하고 궁합을 맞춰볼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날 내가 만난 시간에 일간과 일지, 특히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난 시간과 그 시간에 월장을 가시를 해서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모든 일이 앞으로 잘 전개가 되고 좋은 인연이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일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리나라가 한국 축구를 하는데 친구하고 뭐 내기를 했다. 뭐 예를 들어 밥 사는 내기를 했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 아, 한국이 지겠다. 아니면 한국이 이기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고수 덮칠 때 어느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돈을 좀 많이 따겠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형용비법과 고어비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차차 해서 유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갖고 누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행히 뭐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언제 회복해서 퇴원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유김에서는 흉절식이라고 합니다. 흉절. 흉절은 뭐냐면 이 흉한 기운이 끊어지는 시기. 그것을 흉절이라고 하는데 이 흉한 기운이 끊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대략 한 달 뒤냐 아니면 두 달 뒤냐 아니면 며칠 후냐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싸웠는데 지금 얼굴을 안 보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며칠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언제쯤 끝날 것인지 이런 부분. 이게 이제 흉한 기운이 끊어지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12운성으로 보는 거예요. 12운성. 그래서 아까 12운성도 본다고 했죠. 12운성. 12운성의 절지를 보는 겁니다. 절지를 보고 절지라는 것은 절처봉생에서 모든 기운이 끊어지는 거잖아.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이 영상을 앞으로 꾸준하게 보신다고 하면 일단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유김에 대해서 몇 분들이 강의를 한 게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서 체계적으로 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하고 제 거를 또 같이 보면 그분들만의 또 장점이 있고 또 저도 저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저는 강의를 뭐 여기서 교재를 딱 띄워놓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책을 보듯이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뭐 교재를 여기서 띄워놓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읽어가는 식으로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판시를 하면서 써가면서 할 때는 거의 제가 교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학습하고 익힌 것을 머릿속에서 다 꺼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역시 이제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이제는 저도 많이 과거에 비해서 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나이 먹어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혹시 제가 이제 생각이 또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보면서 하면서 순간적으로 좀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이것을 쭉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강의는 이제 오픈하는 것은 한 5강 정도만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5강 정도는 오픈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 이 구독 버튼 옆에 보면 회원 가입 버튼이 있는데 프리미어 회원 이상에 가입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왜냐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만 공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유김을 배워라. 그리고 원래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주 명리학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그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주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돌을 트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건 그분 얘기예요. 우리가 왜 법이라는 게 헌법부터 그럼 헌법 하나로 모든 거 다 하죠. 왜 거기에 따라서 하위법이 생기고 다 보완하려고 합니까?
모든 거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을 하고 거기 나름대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김보다는 사주가 훨씬 더 늦게 나온 학문이에요. 유김에서 모든 게 나온 게 이제 사주에서 차용을 했기 때문에 사주 갖고 절대로 유김의 그 넓은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사주 명리학 갖고 공부를 하며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거의 한 70%, 제가 봤을 땐 70%도 안 되고 한 60%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40% 이상은 이 유김과 풍수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해야만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이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전에도 올려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뭐 1500, 뭐 2000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는 사실 제가 뭐 그렇게 하면 사실 기운이라든지 의욕 이런 게 잘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회원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